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시간으로 타오바오 등에서 스크랩한 상품 정보를 점검하고 판매에 적합하도록 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전 시간에 상품 수집 관리 메뉴에 상품 스크랩 메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품 스크랩을 하시면 상품 스크랩 관리 메뉴에 리스트가 쌓이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판매 준비 검토, 디자인 검토 메뉴가 있습니다. 상품 수집 관리 메뉴부터 디자인 검토까지는 수집한 상품을 용도에 맞춰 관리하는 일종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구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통은 상품팀을 운영하는데요. 타오바오 1688 등에서 상품을 찾고 정보를 가져오는 스크랩팀, 상품명, 가격, 키워드 등 판매에 적합한지 수정 보완하는 검토팀, 그리고 상품 썸네일 및 설명 등의 정보를 수정 적용하는 디자인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팀별 운영이 가능한 경우 상품 수집 관리, 판매 준비 검토, 디자인 검토 등 이동하여 각 팀이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자님의 상황에 맞춰 메뉴를 사용하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먼저 상품 수집 관리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1번 상품 스크랩에서 스크랩한 9개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스크랩을 하다 보면 중복 상품이 있거나 또는 스크랩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잘려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미지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는 체크를 하시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상품은 문제없어 보이니 판매 준비 검토로 이동시키겠습니다. 8건이 되었고요. 전체를 체크하고 이동시킬 수도 있고 원하는 상품만 체크하여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8개 모두 체크하고 판매 준비 검토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시키겠습니다. 판매 준비 검토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본 메뉴는 모든 상품의 정보를 체크하고 다듬고 실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입니다. 셀러픽을 사용하기 전 셀러님들은 엑셀에 타오바오 등 해당 상품의 링크를 기록해두고 상품명, 판매가, 수식 등을 만들어 가격 등을 기록해두고 사용하셨을 건데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메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스트에 상품명과 키워드를 바로 수정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원본 링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원가율, 판매가, 그리고 마진율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원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원가는 중국 상품가 플러스 내륙 배송비를 더하고요. 여기에 환율을 180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국제 배송비를 더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에서 보는 이 상품은 42.80의 구매가고 배달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타오바오 상품가는 42.8원, 그리고 내륙 배송비는 0원이죠. 이거를 18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7,704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7,704원에 물류 배송비를 더하고 1kg 6,000원을 더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13,704원이 나오죠. 그런데 10원 단위는 50원 이하일 경우엔 잘라내고요. 50원 이상일 경우는 100원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4원이 없어져서 13,700원 원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셀러픽의 계약 방식에 따라서 원가 계산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상품을 구매하시는 배송 대행 시 상품 원가 계산 방식은 방금 말씀드린 상품가, 내륙 배송비, 국제 배송비를 더한 계산식이고요. 구매 대행인 경우에는 이 계산식에 저희 대행 수수료가 포함되는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면 원가에 설정한 마진율로 판매가를 만들어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계산식으로 13,700원이라는 원가를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각 개인마다 설정률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회원 가입을 하면 38%로 잡혀 있습니다.
38%를 계산해서 더했을 때 22,100원이라는 판매가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8,400원이라는 마진이 남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판매 원가, 그리고 판매가, 마진율 등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마진율은 여러분들이 직접 변경이 가능한데요. 운영관리, 내 정보 관리에 가시면 판매 마진율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진율 설정을 클릭하시고 예를 들어서 40%라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변경이 완료되었고요. 다시 주문 수집 관리로 가셨을 때 판매 준비 검토 40%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진율은 내가 수집해놓은 모든 상품의 계산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상품명을 마켓에 업로드하기 위해 각 상품의 정보를 수정하고 다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명과 키워드를 넣어주는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상품명을 결정하는 것은 판매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품명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포함하여 만들어 주시고요. 상품명 잘 만드는 방법 등은 별도 시간을 만들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8개 상품의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품명을 넣었다면 키워드는 현재 키워드 검색 기능 등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선택하는데 편리하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공지 별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생성할 때 검색이나 또는 네이버 광고센터 등에서 관련 키워드들을 검색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하셨다면 마우스를 다른 쪽으로 옮기시면 이 내용은 저장이 완료된 겁니다. 나머지도 모두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품명과 키워드를 모두 적용하셨다면 다음으로 체크할 것은 판매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내 마진율이 표시되어 여러분들 원가에서 판매가를 적절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진율을 더 올리거나 더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상품인 경우 내가 22,000원에 팔아도 되겠다 라고 판단하시면 이 빈 영역에 판매하실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가에서 판매가는 64%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 가습기는 28,900원에 파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28,900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진율은 좀 줄어들겠죠. 36%.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상품의 판매 가격을 적절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상품 가격은 기본 설정된 가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품 수집 관리의 마지막으로 상품 안내 편집을 진행하겠습니다.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상품의 안내 페이지가 보여집니다. 이 안내 페이지는 이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원본 사이트로 이동하는데요. 상품 설명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의 정보를 가져온 화면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필요 없는 것들을 먼저 지우셔야겠죠. 필요 없는 이미지를 찍고 백스페이스 또는 딜리트 키 등을 이용하여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더 지울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서 이대로 사용해도 되겠네요. 이미지는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의류인 경우 사이즈표라든지 기타 안내 정보들을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입 의류 특성상 국내와 사이즈 표기가 다르다는 안내
반드시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라는 안내, 분쟁이 많은 1에서 3cm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여러분들이 관련 정보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의류기 때문에 의류에 대한 샘플을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신발이든 기타 어떤 상품을 하던 간에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하고요. 엑셀로 만드시든 PPT로 만드시든 포토샵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을 사용해서 만드시든 정보들을 만들어서 이미지로 먼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샘플로 만들어둔 이미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파일 선택, 샘플 사이즈표, 등록. 이렇게 해당 사이즈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디자인 편집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 안내 편집을 클릭하셔서 모든 상품의 정보를 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워가시면서 정리를 하십니다. 사이즈표는 필요하니까 잠시 두고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지워내고요. 이런 디테일 보기도 저는 지워보겠습니다. 괜찮네요. 자, 사이즈표는 마지막에 지우는 게 왜 좋냐면 이 내용을 보고 사이즈표를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즈표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면 가져오기를 합니다. 저는 샘플로 임의로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사이즈표를 보고 만들어 놓은 한글을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이즈표를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 자, 두 번째 것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하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든 뭐 원하시는 걸 선택해서 하든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 안내 편집을 일일이 체크하시고 수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시간을 갖고 8개의 상품 편집을 방금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상품에 대해서 판매 준비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상품은 이제 상품 관리라는 메뉴로 이동시킨 후 이곳에서 각 8대 마켓으로 전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품 수집 관리의 최종 단계인 해당 상품을 상품 관리 메뉴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지금 8개 상품 모두 다 이동시킬 예정이니까 전체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별로 하셔도 됩니다. 전체 체크. 그리고 하단에 내려가시면 판매 준비 검토라고 보이는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옮기고자 하는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디자인 검토로 옮기지 않고 판매 준비 검토 내에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판매 대상 상품으로 선택해 주고 이동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상품 수집 관리 내에 있던 숫자는 모두 사라지게 됐죠. 왜 그러냐면 상품 관리 메뉴로 이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품 관리 메뉴로 가보시면 숫자가 9개가 되었네요. 기존에 있었던 1개 상품 플러스에서 총 9개의 상품이 리스트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상품 수집 관리 메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디어 여러분들은 해당 상품을 각 마켓에 업로드하는 기능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